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지금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정선거가 염려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씨 아시죠? KBS 앵커 출신 대통령 홍보수석 지냈던 민경욱은 아예 국민의힘을 탈당한 다음에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공명선거당이란 당을 만들어가지고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그 선거 부정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큰 부정이 있었다. 이 사람 아직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봉규 씨도 그렇고요. 여러 극우 인사들이 대놓고 이 선거 부정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사전투표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대선 때도 이랬어요. 대선 때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되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또 선거 부정 운운했을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부정 선거가 많이 있었다라면서 자기가 이제 무슨 당대표 선거 나가거나 이럴 때 그 부정투표라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가지고 출마 비용에 충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선거 불복 프레임을 가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선거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거는 딱히 없어요. 이거는 이번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예, 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많은 양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갑. 네, 여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가 출마했습니다. 이원모를 위해서 윤석열이 어제도 용인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또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는데 자 그래도 민주당 이상식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 48.2, 이원모 후보 40.5.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 오차범위를 넘어설 지경까지 간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식 후보의 그 선두 여론조사 결과는 많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RN서치 경기신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략 7.7%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서울 송파병 오늘 5분 브리핑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남인순 45.7, 김근식 39.2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서울 송파병 첫 여론조사 결과는 남인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 중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유일한 지역구지요. 송파병. 남인순 후보는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인데 원래 남윤인순 이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정치인이 되면서 남인순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다 할 페미니즘적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색이 좀 옅은데 또 지역구 관리를 잘했던 모양이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45.7%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김근식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김근식이 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한테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인순 후보 방심하지 말고 계속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마포울 조사 결과 이건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문경 후보의 17%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어요. 47대 30. 네. 자, 서울 광진을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뉴스원 조사. 서울 마포울에 이어서 광진을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6%포인트 격차군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고민정 44, 오신환 38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다음 결과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 북갑 한국갤럽과 뉴스원이 조사를 했는데 전재수 48, 서병수 39. 네. 9%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바뀝니다. 전재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상. 어제 그 KBS 한국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배재정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김대식 후보에게 7%포인트 뒤쫓는 그런 양상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재정 43, 김대식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용인갑이 또 있네요. 한길리서치와 인천일보 조사인데 이거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상식 민주당 후보 49.4,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33.5. 그래요. 이게 15%포인트 정도 격차네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쫓아가기 힘든 그런 격차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거의 압도적인 우위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남 양산갑 별로 기대하지 않은 곳인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프레시안 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영 44, 국민의힘 윤영석 46. 우와, 불과 2%포인트 격차입니다. 많이 쫓아왔네요. 다음 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주목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대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조사 결과예요. 민주당 박정현 후보가 50.3,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가 38.9. 와, 첫 조사인데 그래요. 오차범위 밖으로 박정현 후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지요. 대덕구청장 지냈던 여성 후보 박정현 후보가 윈즈코리아와 굿모닝 충청 조사 결과에서 현격한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순 안 보이죠? 네, 한 자릿수 지지율입니다. 네. 민주당이 있었을 때는 내가 잘나가지고 1등도 하고 상당한 지지율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 간판이 떨어지는 순간 무의미하죠. 그 사람 지금 새로운 미래 소속인가요? 예. 여하간 박정현 후보가 지금 압도적 격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지금 지지율만으로 보면은.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갑 관심을 모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역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경인일보가 조사했는데 추미애 47.8, 이용 대통령의 이 정신적 경호실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용 40.9. 네, 그래요. 추미애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상당한 격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다.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빨간 바탕이네요.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K-스탯 리서치와 KBS 춘천 등 강원권 언론이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56, 민주당 허필홍 33. 네, 참 좁히기 쉽지 않은 그런 격차로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강원권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여기가 이제 휴전선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때론 강세를 보일 때가 있는데 민주당 김도균 38, 국민의힘 이양수 47. 쉽지 않겠어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균 후보.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원주을 K-스탯 리서치, KBS 춘천 등이 조사한 건데 송기현 현 민주당 의원 47, 그리고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7%포인트 격차인데 어이구야. 어제 조사에서 강원 원주 갑 이곳에 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를 그 격차를 두고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네. 원주을도 송기현 민주당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두 군데 의석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예, 상당히 주목됩니다. 강원도 의석이 제 알기로는 9석 정도입니다. 강원도 2024년 22대 총선 의석수를 검색해 보고 있는데, 자, 강원도가 8군데군요. 8군데예요. 네, 강원권이 8군데인데 8군데 맞지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군데 맞군요. 예. 8군데 중에서 지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3군데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그리고 강릉, 그리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청, 횡성, 영월, 평창. 네, 여기 5군데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민주당 전성 후보가 30,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여기는 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지요. 춘천 갑, 원주 갑, 원주 을 이 3군데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제주 갑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 KBS 제주가 조사한 것인데요. 문대림 50, 고광철 23. 네, 27%포인트 격차로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주 을입니다. 김한규 51, 김승욱 21. 네, 여기는 30%포인트 격차네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 민주당 위성곤 47, 국민의힘 고기철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주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무트로 올라오겠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 양승조 전 충남지사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에게 밀렸는데 0.2%포인트 초박빙 격차긴 합니다만은 다시 강승규 후보를 살짝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원 CNI와 TJB 대전방송이 보도한 것입니다. 네, 대전 동구 보겠습니다. 역시 조원 CNA와 대전방송이 조사한 것인데요. 민주당 장철민 49.8, 국민의힘 윤창현 40.7,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넥스트리서치와 매일경제가 조사한 건데 전현희 43, 윤희숙 34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 앞서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 리서치민과 TBC 대구방송이 조사한 것인데 전에 중앙일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한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포인트 격차입니다. 최경환 39.7, 국민의힘 조지연 38.7로 나왔습니다. 부산 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와 쿠키뉴스 동남권 본부 조사인데 국민의힘 김대식 50, 민주당 배재정 43,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갑 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K스탯 리서치와 OB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노종면 45.8, 유재홍 33. 네, 거의 13%포인트 격차인데요.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용인병으로 가보지요. 경기도 수지. 미디어 리서치와 경기일보가 조사한 것인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45.2. 국민의힘 고석 후보 42.4. 네.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인갑으로 가보지요. 데일리 리서치와 중부일보 조사인데 점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50.7, 국민의힘 이원모 34.8. 네. 3월 24일에서 25일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서초를 보겠습니다. 조원 CNI와 HCN이 조사한 것인데 홍익표 40.3, 신동욱 50.5. 네, 조금 좁혀지는 듯한 양상이지요. 앞으로 홍익표 후보가 얼마나 분발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동작을입니다. 조원 CNI, HCN 조사인데 한 자릿수 안에 격차긴 합니다만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49.3,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42.6. 네, 6%대 격차입니다. 이 오차범위 안에서의 각축인데요. 류삼영 후보. 연이은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로 힘을 받고 있는 양상인가요? 예. 서울 광진을입니다. 한국갤럽 뉴스원 조사인데 고민정 44, 오신환 38로 6%포인트 격차. 고민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서울 마포을 여기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갤럽 뉴스원 조사에 따르면은 정청래 47, 하문경 30, 17%포인트 격차로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전라북도 조사인데요. 코리아 리서치와 전주 MBC 등이 조사한 겁니다.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북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67%로 앞서가고 있고요. 전북 익산을은 한병도 76%,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78%, 전북 남원 장수 임실순창 민주당 박희승 78%, 전북 완주 진안 무주 민주당 안호영 후보 76%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전라북도 조사 모두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수도권으로 오겠습니다. 경기 고양병 코프라와 기호일보가 조사했는데 민주당 이기현
53.2, 국민의힘 김종혁 JTBC 앵커 출신이죠. 39.2. 네,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다시 호남 두 군데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조원 CNA와 전남 CBS가 조사했습니다. 김문수 민주당 39.6, 이성수 진보당 18. 네, 여기는 2등이 진보당입니다. 국민의힘은 3등이고요. 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조원 CNI, 전남 CBS 조사인데 권향엽 후보 60.5,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후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병 보겠습니다. 한국갤럽과 뉴스원 조사인데 민주당 김영진 후보 50,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의 박문규 후보 34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자, 부산 사상조사 결과 배재정 46.6, 김재식 45.7. 네, 에브리 리서치, 에브리 뉴스 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살짝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는 부산 사상입니다. 배재정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지요. 얼마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주목됩니다. 인천 예양을입니다. 한국갤럽 뉴스원, 여기도 굳이 그 평행선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46, 원희룡 42. 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경기 파주을 가보겠습니다. RN서치 파주시대 조사입니다. 박정 48.4, 한길용 국민의힘 40.2. 자, 경기 수원 갑 RN서치 경기신문 조사인데 민주당 김승원 49.2, 국민의힘 김현준 36.5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전 서갑 보겠습니다. 윈지코리아 굿모닝 충청이 조사한 건데 민주당 장종태 49.3, 국민의힘 조수연 37.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리서치뷰와 KBC 광주방송 등이 조사한 인천 부평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50.5, 국민의힘 이현웅 31.1인데 원래 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그 홍영표 의원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갔지요. 11.5%에 불과했습니다. 인천 연수갑 가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 경인방송 조사인데 민주당 박찬대 후보 48.2, 국민의힘 정승현 후보 39.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상 3월 27일 수요일 아침까지 올라온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제 강릉조사 결과 소개해드렸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많이 쫓아갔습니다. 네, 잘하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쫓아갔는데요. 강릉도 한번 보도록 하죠. 강원권의 3대 도시 하면은 춘천, 원주, 강릉 아닙니까? 강릉에서도 당선자를 낸다면은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약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모두 앞서는 걸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태님 강릉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수님 잘하시네. 김용민의 고향 춘천.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광재, 최문순 등 그 민주당 도지사도 나왔고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3선을 해서 이제 물러났는데 진보 교육감이란 말이죠. 그 강원도가 뭐 보수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도시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민주당 바람이 강원도에서도 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와 함께 전국 지금 총선 민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인데 잘 보이시죠?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56.8% 정도의 부정평가가 있었는데 3월 두 번째 주에는 54.9로 55% 턱걸이에 걸렸고요. 다시 이제 상승세를 띠더니 3월 다섯 번째 주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윤석열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4.1로 나왔습니다. 선거 처리되면서 선거가 임박하면서 양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점, 이 점도 하나의 요인이겠지만은 대파 논란 이게 윤석열에게 굉장히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지면은 여당이 이길 확률은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3월 첫 번째 주까지는
그런대로 윤석열이가 40%, 43.2% 이렇게 나름대로 선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인데 2월 5번째 주, 3월 2번째 주까지는 이거는 표집이 뒤틀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데이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음 주에도 64.1보다 높은 부정평가가 나온다면은 이건 뭐 선거에서 이길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지지율 보세요. 32.5가 뭡니까? 예. 20%대로 내려앉는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조사 결과입니다. 좌측 상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50.4, 국민의힘이 35.3, 그리고 개혁신당이 4.5, 그리고 새로운 미래, 낙엽이 영당 2.4,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0.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3월 둘째 주부터 3월 5번째 주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면에 41.2에서 35.3으로 무려 6%포인트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 격차가 15%포인트인데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뉴스토마토는 국민 절반이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려고 한다 이렇게 풀이했더군요.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면은 그러면은 뭐 대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 그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비례정당에 대해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3월 둘째 주만 해도 21%, 3월 셋째 주에 24.6, 그리고 3월 넷째 주에 29.4인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28.1로 그 상승세가 이제 꺾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3월 넷째 주에서 5번째 주로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꺾였어요. 다음 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일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발 몰빵론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조국 혁신당에 밀리고 있습니다. 21.6입니다. 물론 그 3월 넷째 주보다는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지요.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막판 결집이 계속되고 조국 혁신당이 상승세가 꺾이는 결과가 다음 주에도 나올지 아니면 다시 조국 혁신당이 올라가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답보 상태로 반전될지 이것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등한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군요. 예. 그래서 현재는 조국 혁신당 29,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연합 22 이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군요. 예. 서울 동작을 나경원이 나온 곳. 지금 서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는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류삼영 후보 지역구는 한 번도 이제 1위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총선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오늘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진짜 목숨을 걸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내일도 아마 살인적인 스케줄을 또 소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저기 인천 계양을 출마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진다면은 자신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